까마귀들이 K9 저먼 셰퍼드 강아지들 위를 맴돌더니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다. 해가 K9 훈련소 위로 지고 있을 때 소름 끼치는 일이 펼쳐졌다. 수십 마리의 검은 까마귀들이 수평선에 나타나 저먼 셰퍼드 강아지들 위를 맴돌았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아래에 있는 작고 무력한 강아지들의 몸을 주시했다. 생후 6주도 안 된 강아지들은 서로 웅크린 채 으스스한 침묵 속에서 그들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묻혔다. 까마귀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검은 날개는 훈련장 위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누구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이 심장이 멎을 듯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알림을 켜서 이런 감동적이고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 황금빛 햇살이 광활한 K9 훈련장 위로 길게 뻗어 흙으로 덮인 훈련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갓 깎은 풀과 따뜻한 흙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김민수 경관은 계집문에 기대어 손에 든 커피가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엘리트 K9 경찰견들을 훈련시켰지만 새로운 저먼 셰퍼드 강아지들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거의 없었다. 생후 6주밖에 안 된 이 강아지들은 생기 넘쳤고 서툴지만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의 지나치게 큰 발은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썼다. 곧 그들은 차세대 경찰견으로 훈련을 시작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저 아기일 뿐 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상한 침묵이 훈련장에 내려앉았다. 바람마저 잦아들며 공기 중에 으스스한 고요만 남았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까마귀들의 거친 울음소리. 민수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수십 마리의 검은 형체가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날개는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하늘을 갈랐다. 그는 커피잔을 더 세게 쥐었다. 이 지역에서 까마귀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 새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아지들은 처음에는 무심했다. 풀밭에서 뒹굴며 푹신한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담한 강아지, 깊은 검은 무늬와 불타는 듯한 기운을 가진 수컷이 하늘을 향해 짖었다. 까마귀들이 응답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 검은 형체가 공기를 가르며 강아지들 가까이로 급강하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솟아올랐다. 강아지들은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고 그들의 작은 몸이 서로 밀착했다. 민수는 불안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까마귀들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또 한 마리가 더 낮게 내려왔고 날개를 넓게 펼친 채 태어날 때부터 형제들과 따라가기 힘들었던 연약한 금빛털의 암컷, 가장 작은 강아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민수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고 개입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깊고 뼛속까지 울리는 으르렁거림이 훈련장을 가로질렀다. 그 소리는 민수에게서 나온 것도 다른 훈련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존재였다. 훈련장 가장자리의 오래된 창고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저먼 셰퍼드가 나타났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강철, 전설적인 퇴역 K9 경찰견이었다. 몇 달 전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강철이었다. 한때 경찰견의 자부심이었던 강철은 임무 중 부상을 입고 현역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었다. 그의 황금빛 갈색 털은 전투 흉터로 얼룩졌고 호박색 눈은 흔들림 없는 강렬함으로 빛났다. 강아지들은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며 낑낑거렸다. 까마귀들은 비행 중 망설였고 그들의 날개가 불확실하게 펄럭였다. 그리고 강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압적이었고 보호와 굳건한 지배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자신감에 차있던 까마귀들은 이제 흔들렸다 비비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가장 큰 까마귀 중 하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급강하였고 가장 작은 강아지를 노렸다. 강철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땅이나 강아지들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의 강력한 다리가 그를 위로 밀어올렸고 그의 턱은 까마귀의 뻗은 날개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딱 소리를 내며 닫혔다. 까마귀는 공격을 간신히 피해 방향을 틀었다. 다른 까마귀들은 놀라서 울부짖으며 완벽했던 대형이 무너졌다. 강철은 우렁찬 짖음 소리를 내며 그의 깊은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강아지들은 경외감에 차서 지켜봤고 그들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강철은 단순히 강아지들을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산을 지키고 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까마귀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강철을 과소평가했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까마귀들은 이제 공중에서 망설였고 그들의 날개는 불규칙하게 펄럭이며 전략을 재평가했다. 강철은 단단히 버텼고 그의 근육은 필요하면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된 용수철처럼 단단히 말려 있었다. 그의 호박색 눈은 원초적인 무언가, 보호하려는 흔들림 없는 본능으로 불타올랐다. 한때 떨던 강아지들은 이제 크고 믿음직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다. 김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수년간 경찰견을 훈련시켰지만 지금 목격하는 것은 그가 본 어떤 것보다도 대단했다. 강철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산하고 적을 읽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까마귀들도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능적이었고 함께 협력하며 공격을 계획했다. 그리고 강철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더 큰 까마귀 중 하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냈다. 다른 까마귀들은 즉시 반응하며 공중에서 다시 모였다. 그들의 검은 실루엣은 깃털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벽을 형성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장 작은 강아지, 연약한 금빛 털의 암컷은 흙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낑낑거렸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 위를 스쳐갔다. 한 마리의 까마귀가 다시 그녀를 향해 더 빠르게 급강하였고 날개를 펼친 채 사냥감에 다가가는 사냥꾼 같았다. 강철은 무서운 정밀함으로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까마귀가 강아지에 닿기 전에 공격을 차단하며 뛰어올랐다. 그의 턱은 공중에서 딱 소리를 내며 닫혔고 까마귀를 불과 몇 인치 차이로 놓쳤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 까마귀는 놀라서 울부짖으며 방향을 급히 틀었고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균형을 되찾으려 했다. 강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우아하게 착지한 후 즉시 앞으로 돌진하며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맹렬하게 짖었다. 까마귀들은 흔들렸다. 그들은 포식자였고 청소부였지만 생존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제 전사 같은 강철을 마주하며 망설였다. 민수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강철. 그가 가까이 다가가며 불렀다. 강철은 돌아보지 않았고 그의 초점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투 모드에 있었고 숨소리는 무겁고 자세는 흔들림 없었다. 까마귀들은 다시 한번 맴돌았지만 이번에는 느리게 불확실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하나씩 그들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검은 날개는 점점 희미해지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훈련장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흙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얼어붙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다 밑줄 높았다. 강철은 코로 숨을 내쉬며 귀를 살짝 움직이며 마지막 까마귀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제야 그는 약간 긴장을 풀었고 그의 자세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다. 그는 이것이 환각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강철.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이계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의 1년 전이었다. 강철은 경찰견으로 전설이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을 가진 최고의 K9 경찰견이었다. 하지만 운명적인 밤, 고위험 작전 중 그의 핸들러를 대신해 총알을 맞았다. 그 상처는 심각했고 그가 임무에서 퇴역했을 때 모두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 살아있고 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강철은 마침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날카로운 눈이 민수의 눈과 마주쳤다. 알아보는 빛이 그 눈에 스쳤지만 또 다른 무언가, 망설임. 강철 자신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불확실한 순간이 있었다. 민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넌 저들을 구했어.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약간 웅크리며 손을 내밀었다. 강철은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그의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한때 끊어졌던 유대가 다시 이어질 듯한 느낌으로 타올랐다.
그때 그들 뒤에서 작은 소리가 침묵을 깼다. 작은 낑낑거림. 금빛 털의 강아지. 거의 납치될 뻔했던 그 강아지가 강철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전부는 이 거대한 흉터투성이의 개가 그녀를 구해줬다는 것이었고, 그녀에게 그는 안전한 존재였다. 강철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작은 강아지가 그의 앞발을 코로 탐색하며 조심스러운 말 없는 질문을 던져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그녀의 코바로 위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냄새를 맡더니 부드럽고 높은 소리로 짖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 있던 긴장이 풀렸고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강아지 옆에 누웠다. 민수의 목이 메였다. 강철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그 깨달음의 무게를 완전히 느끼기도 전에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민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돌려 메인 시설에서 다가오는 박준호 경관, 선임 K9 핸들러 중 한 명을 보았다. 그의 제복은 살짝 구겨져 있었고 손전등은 그의 옆에서 느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의 시선은 훈련장을 훑었다. 웅크린 강아지들, 사라진 까마귀들, 그리고 강아지들 사이에 보호하듯 누워있는 거대한 점원 셰퍼드.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저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녀석이야. 준호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설마, 우리 모두 그 녀석이 영영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랬어. 민수가 말했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눈은 믿을 수 없음과 존경 사이에서 반짝였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로 돌아온 거지? 민수는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왜 돌아왔는지는 알아. 그는 강아지들을 가리켰다. 그 녀석이 저들을 구했어. 준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 녀석이 기억하고 있을까?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물론 강철은 기억하고 있었다. K9은 결코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는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웃음을 터뜨렸다. 젠장, 늙은 개한테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네. 민수는 강철을 다시 바라봤다. 큰 셰퍼드가 금빛 털의 강아지 주위로 살짝 몸을 말고 있었다. 다른 강아지들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하나씩 그에게 다가가며 본능적으로 그의 곁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힘을 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민수가 중얼거렸다. 긴 침묵이 그들 사이에 이어졌고 준호가 다시 낮게 웃었다. 그래서 이제 어쩌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준호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가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면? 민수의 시선은 강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시 떠나지 않을 거야. 금빛 강아지가 하품을 하며 강철의 앞발에 몸을 웅크렸다. 퇴역한 K9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오랜만에 강철은 평화로워 보였다. 훈련장은 침묵에 잠겼고 강철이 강아지들 사이에 누워 리드미컬한 숨소리만 들렸다. 한때 떨던 강아지들은 이제 안정되었고 본능적으로 퇴역한 이계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가 그들의 보호자임을 알았다. 김민수는 팔짱을 낀 채 서서 그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강철은 거의 1년 동안 사라져 있었다. 누구도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끌어당긴 듯 돌아왔다. 박준호는 그의 옆에 서서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계획이 뭐야? 그냥 여기 머물게 둘 건가? 민수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돌아왔어. 준호, 그를 내쫓을 수 없어. 준호는 강철 주위에 웅크린 강아지들을 내려다봤다. 뭐, 이미 자기 집처럼 지내는 것 같네. 그는 목덜미를 문질렀다. 다시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시선은 강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강철이 어떤 개였는지 직접 보았다. 전사, 보호자, 경찰견 중 최고였다. 하지만 그를 임무에서 퇴역시킨 부상 후 아무도 그가 회복하리라, 더구나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모르겠어. 민수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준호가 눈썹을 치켰다. 뭔데? 민수는 가장 작고 약한 금빛 털의 강아지가 강철의 가슴에 더 가까이 몸을 붙이며 그의 따뜻함 속으로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보았다. 강철은 목 깊은 곳에서 낮고 위로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녀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차세대를 훈련시키고 있어.
준호는 건조하게 웃었다. 넌 항상 감상적이야, 민수. 민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에는 감상적인 것이 없었다. 그것은 본능, 충성, 보호였다. 그것은 강철이었다.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강아지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움찔했지만 강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귀를 살짝 움직이며 눈을 살짝 뜨고 훈련장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인물을 바라봤다. 시설 최고의 훈련사 중 한 명인 이지연 경관이 문을 통해 들어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갈색 눈은 즉시 눈앞의 광경에 고정되었다. 강철, 강아지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두 남자. 그녀는 눈썹을 치켰다. 도대체 이게 뭐야? 민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철이 돌아왔어. 이지연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준호가 점원 셰퍼드를 가리켰다. 그가 까마귀 떼를 물리쳤어. 강아지들을 구했지. 예전처럼. 이지연은 강철을 오랫동안 바라봤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숨을 내쉬며 엉덩이에 손을 얹었다. 글쎄,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는 아직 영웅이 되기를 멈추지 않았네. 민수는 앞으로 나서며 강철 앞에 웅크렸다. 강철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그의 호박색 눈은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있었다. 네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민수가 중얼거렸다.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돌아왔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해. 강철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어? 오랫동안 침묵만이 있었다. 그리고 강철이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땅에서 거대한 머리를 들어 민수의 무릎에 발을 올렸다. 민수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것이 그가 필요한 모든 답이었다. 이지연은 숨을 내쉬었다. 젠장, 퇴역한 K9 이 두 번째 기회를 찾는 것 같네. 준호가 씩 웃었다. 그래,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건가야? 민수는 일어서며 강철의 털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게는 여전히 강했고 경계심이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건 그를 다시 현장에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민수는 강아지들을 내려다봤다. 그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할 것 같아. 그가 말했다. 강철은 앞다리를 쭉 뻗으며 느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유연한 동작으로 일어섰다. 강아지들은 즉시 그의 주위를 서둘러 돌아다니며 그들의 새로운 보호자를 경외감으로 바라봤다.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뭐, 그걸로 결정된 것 같네. 이지연은 씩 웃었다. 돌아온 걸 환영해. 강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강철이 돌아왔고 이번에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다. 밤이 K9 훈련소 위로 완전히 내려앉았고 공기는 시원하고 고요했다. 한때 혼란스러웠던 장면, 까마귀들이 맴돌고 강아지들이 떨던 은 이제 거의 초현실적인 것으로 변했다. 전설적인 퇴역 K9 강철이 돌아왔고 단순히 돌아온 것뿐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김민수는 계집문 근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강철이 강아지들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그가 떠난 적이 없는 듯했다. 작은 점원 셰퍼드들은 서툰 행렬을 이루며 그를 따라갔고 그들의 작은 발은 흙을 밟으며 흥분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가장 위험에 처했던 금빛 털의 강아지는 가장 가까이 머물며 강철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이지연은 민수를 팔꿈치로 살짝 치며 씩 웃었다. 준호가 말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확신이 안 갔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는 타고난 리더야. 민수는 웃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여전히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근처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준호가 코웃음을 쳤다. 자, 우리 그냥 이 늙은 퇴역 상사가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둘 건가? 여기서 계획이 뭐야? 민수는 강철을 바라봤다. 큰 셰퍼드는 자리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강아지들이 그의 발 위를 기어 다녔다. 그의 인내심은 놀라웠다. 다른 성견이라면 그들의 끊임없는 에너지에 짜증을 냈을지 모르지만 강철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한 이해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을 기어 다니고 냄새를 맡고 작은 이빨로 그의 털을 시험하도록 내버려뒀다. 내 생각엔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그가 이미 원하는 걸 말해줬어. 이지연은 팔짱을 꼈다. 여기서 훈련사로 지내라는 거야? 준호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거 엄청난 생각이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치에 맞아. 그는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야. 그들을 이끌고 훈련시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K9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어? 이지연은 엉덩이에 손가락을 톡톡 치며 생각에 잠겼다. 알다시피 나는 퇴역한 K9을 많이 봤어. 대부분은 힘들어해. 일 없이 뭘 해야 할지 모르지. 일부는 새 집으로 가고 일부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민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목적이 사라지면 살아갈 위지를 잃는 게도 있었다. K9과 일하는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강철, 이지연이 말을 이어갔다. 그는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았어. 그건 의미가 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상부 설득은 어떻게 할 건가? 부서 예산에 강아지 멘토, 항목을 추가할 순 없잖아. 민수는 숨을 내쉬었다. 그게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K9 부대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고 퇴역 후 돌아온 개는 허용된 적이 없었다. 강철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진지한 설득이 필요했다. 그때 작은 짖음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금빛 털의 강아지가 강철의 등에 올라타려 했고 그녀의 작은 발은 견인력을 얻기 위해 애를 썼다. 강철은 그녀를 떨어뜨리는 대신 몸을 더 낮춰 그녀가 쉽게 올라타도록 했다. 다른 강아지들은 흥분으로 짖으며 그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리고 오랜만에 강철은 부드럽고 낮은 거의 웃음처럼 들리는 소리를 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여기에 속해 있어.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동의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상부에서 유령개가 시설을 돌아다니는 걸 보기 전에 부서에 이걸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겠네. 민수는 씩 웃었다. 그건 나한테 맡겨. 바로 그때 울타리 너머 나무들을 흔드는 돌풍이 불었고 멀리서 희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밤을 뚫고 울렸다. 까마귀들은 여전히 저 밖에 있었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쉬운 먹잇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철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세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K9 훈련소 위로 황금빛 광선을 뿌리며 훈련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아지들은 일찍 깨어나 서로 뒤엉키며 깽깽거렸지만 그들의 장난스러운 혼란은 이제 중심을 잡았다. 퇴역한 K9 강철은 크고 안정적으로 앉아 있었고 강아지들은 그의 거대한 발 주위를 서툴게 돌아다니며 흥분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이미 그를 리더이자 보호자로 받아들인 듯했다. 김민수는 울타리에 기대어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감탄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건 단순히 퇴역한 경찰견이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었다. 특별한 일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이지연은 씩 웃었다. 솔직히 강철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항상 기계 같았지. 집중하고 강렬하고 철저히 임무에 몰두했는데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강철 위를 기어다니는 강아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민수는 웃었다.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어. 그는 여전히 강철이야. 단지 새로운 인물을 찾았을 뿐이지. 박준호가 잠부족으로 눈을 비비며 걸어왔다. 좋아, 민수. 계획이 있다고 말해줘. 상부에서 우리가 허가 없이 K9 이 강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알면 우리 모두 징계받을 거야. 민수는 커피를 울타리 기둥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아침 최대위한테 전화했어. 준호는 긴장했고 이지연은 눈썹을 치켰다. 대위한테 바로 갔어? 그 사람 완전 원칙주의자인데 뭐라고 했어? 민수는 머리를 손으로 훑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 강철은 퇴역했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했지.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영상을 보냈어. 이지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영상? 민수는 씩 웃었다. 보안 카메라가 전부 다 찍었어. 까마귀들. 강철의 귀환. 그가 강아지들을 지키는 모습. 그걸 최대위한테 보냈지. 이런 개를 무시하려면 부서 전체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거라고 했어. 준호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젠장. 그거 위험한데. 이지연은 씩 웃었다. 하지만 천재적이야. 민수는 팔짱을 꼈다. 곧 답이 올 거야. 하지만 그가 거절할 방법이 없다고 봐. 그는 강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여기에 속해 있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강철은 일어서며 털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깊고 명령적인 짖음 소리를 냈다. 강아지들은 즉시 귀를 쫑긋 세우며 멈췄다. 이지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거 훈련 명령 같은데. 강철은 고개를 살짝 낮추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의 리드를 따라 줄을 섰다. 준호는 눈을 깜빡였다. 설마. 민수는 매혹된 듯 지켜봤다. 강철은 단순히 그들과 노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대담한 강아지 중 하나가 대형을 벗어나 구석에 쌓인 장비 더미로 어슬렁거렸다. 강철의 눈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빠르고 통제된 동작으로 달려가 그의 코로 단호하게 밀어 그를 다시 줄로 돌려보냈다. 강아지는 깽깽거리는 짖음 소리를 냈지만 따랐다. 이지연은 휘파람을 불었다. 젠장, 자기만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네. 민수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신입 훈련사들 절반보다 더 잘하고 있어.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 내가 했던 모든 의심 철회할게. 이게는 정말 대단해. 갑자기 민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전화기를 꺼냈다. 최대위의 이름이 화면에서 깜빡였다. 민수는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김민수입니다. 최대위의 거친 목소리가 즉시 들렸다. 영상 봤어. 민수. 민수는 이지영과 준호와 시선을 교환했다. 긴 침묵. 그리고 마침내 최대위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됐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민수는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다. 무슨 조건이죠? 강철이 머문다면 최대위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복직해야 해. 현장 K9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위한 멘토로. 그냥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역할을 맡아야 해. 민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최대위는 툴툴거렸다. 넌 항상 한계를 시험하는 법을 알지. 민수,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해. 민수는 씩 웃었다. 강철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절대요. 최대위는 건조하게 웃었다. 그래, 진행 상황 알려줘.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이지연은 눈썹을 치켰다. 그래서? 민수는 활짝 웃었다. 공식적이야. 강철이 돌아왔어. 준호는 위기양양하게 웃었다. 믿을 수 없네. 늙은 개가 해냈어. 민수는 강철을 다시 바라봤다. 그는 방금 또 한 마리의 어슬렁거리는 강아지를 단호한 코로 바로잡았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 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었다.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민수는 강철이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알았다. 강철은 공식적으로 돌아왔다. 한때 퇴역했던 K9은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거리도, 현장도 아닌 차세대 K9 경찰견들 사이에서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강아지들은 그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따라잡기 위해 작은 발로 서둘렀다. 그들이 너무 난동을 부리면 강철의 날카로운 짖음 한 번이면 줄을 맞추게 했다. 한 마리가 장애물 앞에서 망설이면 강철은 앞장서며 그들을 이끌었다. 민수, 이지연, 준호는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어느 아침 민수는 울타리 옆에 서서 강철이 강아지들을 기본 훈련, 따라오기, 앉기, 기다리기로 이끄는 모습을 지켜봤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배우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강철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지연은 씩 웃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훈련사를 얻은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급여도 요구하지 않지. 강철의 전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있었다.